대한민국 해병대. 그 이름만으로도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전투 의지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해병대의 세계적 위상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중국 해병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해병대의 위치와 강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부. 한국 해병대의 역사와 위상.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후 한반도의 전장과 현대 안보 환경 속에서 언제나 전면에 서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역사적 작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해병대라는 이름을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병력 약 3만 명 수준으로 규모 자체는 미 해병대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의 강점은 규모가 아니라 질과 정신력에 있습니다.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전 경험과 극한의 훈련에서 비롯된 상징입니다. 현재 한국 해병대는 2개 사단과 1개 여단 체제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도서 방어, 긴급 투입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서해오도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 방어는 한국 해병대의 핵심 임무 중 하나입니다. 2부. 한국 해병대의 강점 분석. 첫째, 철저한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입대부터 수료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교육 과정을 통해 강철 같은 체력과 불굴의 정신을 길러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자부심과 결속을 의미합니다. 둘째, 도서 방어와 상륙작전 능력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섬이 많고 북한과 맞닿는 최전선 도서를 지켜야 합니다. 해병대는 독도, 백령도, 연평도 등 전략적 섬에서 전력을 운용하며 언제든 신속히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상륙작전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방어와 전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전적 가치가 큽니다. 셋째, 신속 대응 능력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육해공 합동작전의 선두에 서며 위기 발생 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전략 기동부대 역할을 맡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뿐만 아니라 해외 파병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소수 정예와 효율적 전력 구조입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최신 장비와 집중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 K9 자주포, 해병형 드론 전력 등이 결합해 미래형 해병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부. 미국 해병대와의 비교. 미국 해병대는 병력 약 18만 명 규모로 세계 최대 해병 전력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48시간 내 투입할 수 있는 전략 기동성을 자랑하며 항모강습단과 상륙준비단을 통해 전 지구적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병대와 비교하면 규모와 장비 면에서는 압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병대는 특정 지역, 특히 한반도와 서해 도서 방어에 특화되어 있어 미국 해병대의 전 세계적 역할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4부. 일본 해상자위대 해병대와의 비교. 일본은 전통적 해병대가 없다가 2018년 수륙기동단을 창설했습니다. 병력 약 3,000명 규모로 사실상 일본판 해병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센카쿠 열도와 같은 도서 탈환 작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병대와 비교하면 규모에서 이미 10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한국 해병대는 실전 경험과 긴 역사,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를 보유한 반면 일본 해병대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 방어 능력과 실전성 측면에서는 한국 해병대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5부. 중국 해병대와의 비교. 중국 해병대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병력은 약 4만 명 수준으로 한국 해병대보다 크며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전력 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과 결합해 원정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중국 해병대는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한국 해병대는 오랜 기간 북한과 직접 맞서는 최전선에서 전력을 운용하며 실질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해병대는 소수 정예임에도 불구하고 전투 효율성과 실전 대비 태세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